박홍렬 목포시장의 부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박 시장의 직위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엉뚱한 발레 과외가 이뤄져온 목포 시립국악원. 수년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가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목포대 의대 설립과 전남 의대 설립을 동일시했지만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내부 갈등을 확대시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30년 동안 우리 바다를 누비고 퇴역한 해경 함정 3001함이 치안 환경이 열악한 에콰도르에 양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박홍렬 목포시장의 부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박 시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하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박홍렬 목포시장의 부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시장의 부인은 지난 2011년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모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박홍렬 목포시장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본인은 무죄를 입증했지만 배우자에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박홍렬 시장은 목포시장직을 상실합니다. 박홍렬 시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인 판단했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목포 시립국악원에서 엉뚱한 발레 과외가 수년간 이루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리 주체인 목포시가 특정 교수에게 예산 등의 운영을 사실상 내맡기면서 국악원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목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예술단체는 모두 5곳. 4곳은 모두 예술단으로 단원들의 정기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시립국악원은 유일하게 예술교육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예술단에는 행정 업무 담당자가 있고 외부 출연료 등 공적 수입을 시 계좌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시립국악원 내 모든 수강료 관리는 물론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예산을 10여 년간 소속 교수 1명이 담당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수강료 역시 시 계좌가 아닌 교수 개인 계좌를 통해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체 통장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포시립국악원 고유번호증 자체도 없어요. 조례상 이 같은 업무는 원감의 역할. 목포시와 해당 교수는 업무 처리 속도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원감님이 보통 행정 업무를 도와주셨는데요. 원감님께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컴퓨터나 뭐 그런 거를 약간의 좀 창의적인 부분은 않지만 저희를 도와주게 됐어요. 그런데 현 원감의 말은 달랐습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하여튼 회계 업무를 딸한테 맡기 시청에서 암암리에 그렇게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일이. 실제 해당 교수는 국악원감 출신인 현 박수경 의원의 딸이자 최근 불거진 국악원 발레 수업 논란의 당사자. 박수경 의원이 1996년부터 2014년 3월 3일까지 원감으로 근무한 뒤 바로 그 다음 달인 4월 목포시립국악원의 교수로 채용되며 어머니의 역할을 이어받은 셈입니다. 사실상 가업처럼 운영되면서 시 소속 단체임에도 목포시는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 실제 국악원 근태 관리는 주 5일 4시간 근무 규정 아래 어떤 감독도 없었고 조례상 국악원의 운영 등과 관련해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도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지도교사라고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 이름으로 여기 공연한 사람은 페이가 50인데 이 사람이 80씩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짚고 가셔야 된다고. 이게 무슨 돈인가 뭔가 얘기를 하면 거기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니까 안 하고 싶다. 문제가 불거지자 목포시는 시 계좌를 개설해 시립국악원의 회계 업무를 바로잡는 등 개선하겠다며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라남도의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두고 양 지역구 의원들은 각각 특별 법안을 제출하고
순천시는 여전히 전남도의 공모 불참을 고수하면서 갈등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전라남도는 목포대 의대 설립과 전남 의대 설립을 동일시했지만 이런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내부 갈등을 확대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순천대가 다시 한번 전라남도의 국립의과대학 설립 공모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순천대는 지난 23일 순천대에서 의료 포럼을 갖고 전라남도가 공정하게 진행할지 의문이라며 교육부가 직접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순천이 지역구인 김문수 의원은 순천대 의대 설립 특별 법안을 국회 교육위에 제출했습니다. 목포 김원희 의원도 목포대 의대 설립 특별 법안을 제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모 불참에 단독 의대 설립 등 순천시의 독자 행보가 이어지면서 전라남도도 난처한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천대가 끝까지 공모에 불참할 경우 대응 방안을 밝히지 않는 등 순천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목포권에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12년 전만 하더라도 전라남도의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목포대 의대 설립으로 통할 만큼 명확한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3월 14일 목포시에서 열린 전남 의대 설립 도민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 박준영 전남지사가 참여해 국립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은 전라남도의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까지 내걸 정도였습니다. 당시 신문 보도는 전남도와 목포대가 서명운동에 나선 배경을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남에만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목포권의 심각한 도소벽지 의료 문제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것도 전라남도가 목포대 의대 설립 도민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약 반영을 위한 전라남도 현안 과제집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목포대 의대 및 대학병원이라고 명시해서 올렸었습니다. 그 즈음에 전라남도 의과대학이라고 하면 이견 없이 목포대학교였습니다. 전라남도는 국립의과대학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빠르면 다음 달 중부권부터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 전라남도가 순천대 공모 불참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낸 가운데 언제까지 순천시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양새를 띠며 인내심을 발휘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남의 선수들도 파리로 떠나 숨가쁜 여정에 돌입했는데요. 복싱과 근대 5종 등 다양한 종목에 출전하는 전남 선수단을 향해 가족과 시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다운 앵커입니다. 메달과 트로피가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기념품과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의미하는 티켓도 걸려 있습니다. 한국 여자 복싱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매지 선수의 발자취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릴 때부터 좀 활발하고 좀 도전 정신이 좀 강해가지고 어디로 가면은 막 뭘 배우겠다. 한국 여자 복싱 사상 국제대회 첫 금메달, 그리고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 등 복싱계의 굵직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올해는 이매지 선수 본인과 가족들 모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자신감 있어 보여가지고 마음속으로 좀 든든하고 좀 좋은 기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목의 전남 선수들도 파리행에 합류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배드민턴의 정나은 선수와 국제근대오종연맹 월드컵 개인전 금메달을 따낸 서창환 선수도 기대감을 올려줍니다. 올림픽 때는 정말 아쉬운 거 없이 후회 남지 않도록 정말 재밌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펜싱의 최세빈 선수, 양궁 남수현 선수는 물론 전남 출신의 안세영, 김민섭 선수 등 모두 9명의 선수가 파리로 향했습니다. 파리로 떠난 선수들을 위해 가족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요즘은 올림픽이 정말 축제잖아요. 이렇게 금운동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즐겁게 선전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많은 애들이 나가는데 다 금메달을 따고 영광을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전남의 위상도 올리고
대한민국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성적을 내고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가족과 도민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숨가쁜 여정에 들어간 전남의 선수들. 그동안 그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파리에서 금빛으로 돌아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MBC 뉴스 최다원입니다. 30년 동안 우리 바다를 누비고 퇴역한 해경 함정 3001함이 치안 환경이 열악한 에콰도르를 지키러 떠납니다. 3,000톤급 함정 양도는 이번이 처음인데 오늘 에콰도르 해군의 날을 맞아 3001함이 수리 중인 목포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해경 함정 3001함에 에콰도르 국기가 내걸렸습니다. 선내에서는 부식된 철판을 새로 바꾸는 용접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해 퇴역해 해경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함정을 에콰도르 해군이 수리해 인수하기로 한 겁니다. 3001함은 지난 1994년 첫 항해에 나선 국내 최초 3,000톤급 해경 함정인데요. 30년 동안의 운항을 마치고 지난 3월 퇴역했습니다. 에콰도르에는 대형 선박을 만들 조선소가 없고 예산도 부족해 3,000톤급 함정이 없는 상황. 그런데 최근 치안 수요가 많아진 에콰도르 해군 측이 함정을 고쳐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해경은 지난 4월 3001함 양여를 결정했습니다. 7월 25일 에콰도르 해군의 날을 맞아 주한 에콰도르 대사관 공관장과 국방무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정 양여 등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에콰도르 해군은 1941년 페루에 맞서 해양 영토를 지킨 함벨리 전투를 본따 3001함 새 이름을 함벨리함으로 지었습니다. Sirve de mucho para luchar contra las nuevas amenazas como son el narcotráfico, el contrabando, la trata de personas y sobre todo el narcotráfico y la pesca ilegal. 해경은 지난 2020년에도 에콰도르에 300톤급 함정 2척을 전달한 바 있지만 3,000톤급 대형 함정을 타국에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범죄 단속과 불법 조업 차단 등 해양 치안 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3,000톤 경비 함정의 에콰도르 무상 양여는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에콰도르 해군은 정비가 끝날 때까지 한국에 머물다가 오는 12월 해당 함정을 타고 자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전라남도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신규 댐 건설에 전남 지역 국가 주도 댐 한 곳과 5개 시군이 신청한 7곳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국가 수도 정비 계획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오는 2035년 1일 26만 톤의 생활 공업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남 소하천 정비율이 낮아 침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하천 피해 규모가 323억 원에 이르지만 관리 주체인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소하천 정비율이 38.4%에 그치고 있다며 전남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남의 소하천은 3,814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길이도 9,534km에 이르지만 정비율은 전국 평균인 46.5%보다 훨씬 낮은 실정입니다. 외국어 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외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은 오늘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외국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한 수업이 오히려 원어민 보조교사 담당 업무를 가중시키고 기간제 교사일 경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